예, 안녕하세요. 전문대 인생입니다. 오늘은 첫 직장 고르는 영상에 이어서 첫 출근해서 추노각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출근한 곳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빠르게 추노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혼인신고서도 아니고 빨리 추노를 하고 다시 새 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추노하냐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아무래도 나오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 추노만큼은 저는 다니면서 이직 자리 찾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 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퇴사각이 나왔으면 빨리 퇴사를 하고 다시 취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첫 출근부터 퇴사각도기를 여러 개 준비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첫 회사 추노각 기준은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되는 실무적 스킬을 얼마나 많이 해볼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론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느냐. 세 번째, 급여가 적을 수는 있지만 돈으로 장난질 치는 경우. 세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처음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일눈이 많이 트이게 해놓아야지 뒤에 오는 경험들이 경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첫 직장에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많을수록 경험에서 원리가 보이고 기억에 남으면서 또 이걸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앞단에 배워놓은 것이 없으면 매일매일의 경험들이 다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두가 길었는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임자 또는 부서 선임자가 카페, 식당, 치킨집 차리려고 퇴사한 경우. 특정 인물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경험상 괜찮은 지표라고 생각해서 넣었는데요. 선임의 퇴사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채용된 이유겠죠. 선임의 퇴사가 업무와 관련 있는 창업이 아니라 카페를 차린다거나 식당, 치킨집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창업을 하려고 퇴사를 한다? 10년, 20년 다녀봤자 물경영만 되는 일을 하는 회사나 부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데 나왔어도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사는 직종인데 잘할 필요도 없고 중간 정도만 해도 경력 쌓이면은 이직할 곳도 정말 많고 회사 다니면서 튼 업체랑 일할 방법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다닌 사람이 카페를 차리려고 그만뒀다? 더러워서 관두고는 싶은데 경력은 써먹을 수가 없고 이직은 못하겠고 아시겠죠? 좋은 경력, 좋은 멘토 둘 다 힘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근할 때 팀장님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는 회사. 이거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닐수록 별의별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본 이런 것들의 공통점으로는 부서 팀장이 가스라이팅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우라늄 라이팅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팀원들을 노예로 세뇌시켜서 그 부서가 돌아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당연히 팀장은 팀원들을 격려도 하지만 쪼아대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잘 하는 게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퇴근할 때 팀장님 자리까지 찾아가서 배꼽 인사하고 퇴근해야 한다? 건전한 멘탈을 가진 좋은 멘토 만나기 힘듭니다. 세 번째, 맞선임 어깨나 안저나 콧등에 페인트 자국이 몇 개 보인다. 페인트 칠은 당연하고 똥뚫, 풀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날 수는 있지만 좋은 경력은 못 만날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별을 이상한 수당 줄줄줄 붙어있는 회사. 아직 취업 A다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고 입사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출근한 날 일하다가 10시, 11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인사팀 불려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하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급여 부분은 잘 봐야겠는데요. 보통 급여 구성은 기본급, 고정상여, 추가 근무수당, 그리고 좋으면 성과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2, 3만 원 하는 수당까지는 괜찮은데
통근비, 유류비,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줄줄줄 합쳐서 몇십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늘어난 이 금액을 총 급여로 업계 표준 금액을 맞춘 곳은 걸으면 됩니다. 당연히 기본급 낮추기 위한 개수작이고요. 연봉 인상률, 추가 근무수당, 상여 등등이 기본급에 기준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낮추고 임금은 비슷하게 보이기 위한 개수작입니다. 물론 기본 상여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부풀려 놓으면 나중에 조금씩 줄이거나 하나씩 빼도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말은 못하지만 제 경우에는 항공사가 그랬고요. 그쪽 업계는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은 물경력이 되는 곳이라서 그렇고요. 걸으면 됩니다. 네, 5번째입니다. 선임들이 잘릴까봐 걱정하는 부서.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는 딱 2곳 빼고 이런 경우였는데요. 불합리한 상황일 때 은연중에 선임들이 안 그러면 잘릴 수 있어서 넘어가자는 논리를 핍니다. 돈이 되는 기술이 없고 딱 그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어정쩡하게 커리어가 만들어지는 곳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근 수당 신청 눈치 보는 거는 당연하고 주말 특근 수당 신청도 안 하고 일하는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수당을 안 주는 거랑은 다르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야근 특근 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무료 노동하는 걸로 어깨 으쓱하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능력을 써서 회사에 기여를 해야지 사람이 김밥도 아니고 몸값을 낮춰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분위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외로 많은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지 않나 하고 다닌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물경력이 만들어지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경력, 좋은 멘토 있을 수 없고요. 걸으면 됩니다. 찍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고 주제 10분 가까이 되면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